투자는 언제나 보면 이 리듬을 잘 타야 되는데 대개 보면 이 리듬에서 꼬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개인 투자가도 대개 이 바닥권에 있을 때들 편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 냉담하죠. 시장을 떠나 있다가 나중에 많이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그때서 부자빠 하는 척하고 찾아오는 사람들 많아요. 혹시 여기 그런 분 계시면 회개하세요. 부자가 되는 거는요, 장이 나쁠 때 바닥권에 있을 때 여러분이 꾸준히 연구하고 포트폴리오를 짜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가는 놈을 잡는다고 보면 여기서 여러분이 박스를 돌파하잖아요. 스물스물. 여기 손 안 나가요. 다시 올 것 같거든요. 요쯤 올라갔을 때는 다시 올 것 같아요. 근데 쭉 가버리면요, 못 참아요. 나중에 여기서 다 들어갑니다. 아니면 하락하는 구조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많은 세월 고생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 바이오 관련 종목도 보면 한번 세게 시세를 내고 나면은 잘 안 나오죠. 시세가 다 나오고 나면은 스물스물 가는 것 같으면서 자꾸 하락하거든. 투자에서 여러분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언제나 시장에 떠나 있으면 안 됩니다. 요거 이해가시면 1번. 시장을 떠나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부자빠 옆에 곁에 있어야 되는데 장이 나쁘면 떠나 있더라고. 책도 안 보고 전 종목 차트도 안 보고. 오늘은 시장의 언어를 배우라 최후의 원 그랜빌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시장에 나오는 모든 뉴스, 그 다음에 정치 상황, 경제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시장의 언어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베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망가뜨리겠어. 불화수소를 안 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전부 떨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조정을 세게 받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삼성전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또 다른 거 가지고 있던 사람도 전부 손절을 하게 되죠. 삼성전자가 요새 계속 아주 전부로 날아가네. 엄청 강한 장이네요. 결국 삼성전자 하는 얘기 있죠. 박스를 돌파했어. 그리고 눌리고 또 돌파했어. 이 소리잖아요. 조국 사태로다가 시장은 무지하게 시끄럽지만 주가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거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언제가 제일 위험했어요? 8월 6일이 여기죠. 아베 불화수소, 그 다음에 5월, 그 다음에 금년 1월, 1월이 힘들었잖아요. 뉴스는 무지하게 난무했지만 잘 가고 있네요. 자, 그러면 결국 뉴스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 그게 언어예요. 시장에 떠드는 소리는 나쁘지만 주가는 그 언어를 방패 또는 은폐물로 삼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랜빌의 최후의 예언에는 물론 이제 그랜빌은 기본적 분석이 아니고 기술적 분석가예요.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만 좋아하는 분이죠. 그 그랜빌의 최후의 예언 한쪽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명백한 익숙한 일에 관심을 갖는다.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살 때 호재가 나와서 앞으로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한다. 뉴스나 이런 것들이 보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주식 사면 돈이 안 돼. 이게 시장의 언어란 말이에요. 그죠? 악재의 주식을 사고도 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악재가 막 떨어졌는데 주식을 사. 지나보면 그 악재 나올 때가 바닥이야. 이게 시장의 언어라고요. 악재의 주식을 사고도 편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것과 반대로 행동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다. 프로펠러 비행기가 갈 때 그 보던 사람들이 제트 엔진이 프로펠러도 없이 날아가는 걸 보고 이해가 잘 안 되고 마찬가지죠. 주식시장에서도 근거 없어 보이는 상태 행동하는 일에 익숙해야 된다. 근데 투자가들은 모두 초보자들은 어때요? 근거인 뉴스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쪽에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훈련 기간이 거치지 않으면 그걸 시장의 언어라고 그래요. 그 시장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깡통이 나는 겁니다. 뉴스, 수익, 경제 상태 등을 보지 않고 주식을 사고 파는 일에 익숙해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 상태 등을 보지 않고 주식 사고 파는데 익숙해졌어요? 아니면 거기에 마음이 휘둘리고 있습니까? 종합지수를 한번 쳐봐야 되겠죠? 종합지수를 이끌어내는 게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가 시장을 아주 세게 이끌어내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근거 없는 곳에 돈을 들이대는 거죠. 나쁜 악재의 주식을 사고 좋은 호재의 주식을 팔고요. 인생은 게임이다. 그것도 심각한 게임이다. 그러나 그저 게임일 뿐이다. 게임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다. 인생 법칙과 똑같은 주식시장에도 승자와 패자가 있다. 여러분은 승자인가요? 패자인가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패자의 길을 선택한다. 분명한 것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시장의 언어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분명한 것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게 분명한 것에 투자하면 주식은 먹을 게 없어. 꼭지예요. 주식시장은 인간의 본성과 정반대로 움직인다. 이건 써야 되겠죠. 써요 이거는. 주식시장은 인간의 본성과 정반대로 움직인다. 이게 역발상 투자라고 그런 얘기가 있죠. 청개구리가 돼야 된다고 그러죠. 지금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시끄러워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흔들어 놔요? 안 흔들어 놔요? 마음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정치가 특히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본성과 반대로 움직이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대로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과 조화를 이루면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면 그 차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주 쉽다. 시장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다. 여기서 시장의 언어가 나오죠. 우리는 그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한다. 시장의 언어는 다른 말로 하면 기술적 분석, 다른 말로 하면 차트입니다. 쓰세요. 시장의 언어는, 그러니까 시장의 언어라는 거는 말을 듣지 않으면 다 보여. 시세를 연구하는 사람은 정말 뉴스를 차단하면 잘 보여요. 단 조건이 있죠. 세상은 앞으로 좋아질 거라에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밑에 깔려야 된다고. 부자빠는 항상 보면 장이 어렵고 힘들어도 늘 긍정적이죠. 좀 이상한 분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기도 장이 막 힘들고 망가지는데도 긍정적이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게 바로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시장의 언어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한다. 다시 말로 하면 차트 분석이라고 한다. 시장의 언어는 바하의 음악처럼 순수하고 쇼팽의 멜로디처럼 아름답다. 이것은 월스트리트 헛소리를 뚫고 나온다. 자, 여기서 떴어야죠.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주식시장의 헛소리를 뚫고 나온다.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지수가 보니까 모두 부정적인 얘기 난무하고 있지만 시세는 우위로 상하면서 헛소리를 뚫고 나와 안 나와. 바로 이게 헛소리란 말이죠. 시장의 언어 없이는 사막에 목욕탕을 찾는 것 같다. 당신은 시장의 언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시장과 대화를 나눌 수 없다. 나는 시장 언어를 가르치는 선생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거대한 주식시장을 소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 언어, 즉 가장 순수한 접근법인 기술적 분석을 통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차트다 이거죠. 차트에는 5만 가지 뉴스를 다 빼고 보면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고 돈이 들어오고 나오고 있는 걸 보는 거죠.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짬뽕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짬뽕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펀드멘탈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도 펀드멘탈을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못 벌고 있는지, 그 평균적으로 꾸준히 추세가 돈을 벌고 있는 추세인지, 이 회사가 경기가 끝났는지, 이런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과 같이 가야 돼요. 사람들은 시장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재테크의 길에는 항상 부서진 차들로 가득 차다. 이건 적어야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주식시장으로 가는 길에는 항상 처참하게 부서진 차들로 가득하다. 시장의 언어 좀 이해가 좀 됐습니까? 시장의 언어를 차트로 한번 보면 더 재밌죠. 자, 그러면 NC소프트부터 볼까요? 리먼 사태 때 모든 뉴스가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을 때 이게 리먼 사태에 NC소프트가 뭐 하종가 친 거 알아요? 물론 전 종목이 하종가 쳤어요. 이때는요. 다음날도 하종가 쳤어요. 다음날 더 뺐어요. 근데 그 자리가 22,900원 찍었지만 어때요?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죠.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 옛날 추천드렸던 자리니까 이걸 따라간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이걸 매수하고 장기 보유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저희 그룹밖에 없을 거예요. 전 세계 어딜 가도 NC소프트를 저기서 추천해가지고 가지고 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땐 다 망가진다고요. 그때 여기 또 보세요. 현대차 사모비 같은 것도 같이 샀던 거죠. 물론 현대차도 샀고요. 리먼 사태 때 보면 엄청 처참했거든요. 이때 엄청 힘들었어요. 이웃비 같은 거 보면 처참했죠. 12,100원까지 떨어졌어요. 여기 보면 68,000원에서 만원까지 빠져봐라. 이게 제정신이 나가겠는 거예요. 근데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쏜살같이 빠지면서 하종가 치고 사자도 없이, 이거 불알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사자가 없다 그러면 공포스러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주식이 사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자 없이 하종가 치면 머리 지나요, 안 나요? 고문이야, 고문. 그래서 주가가 하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안 팔래, 이 새끼들아? 내일 거래만 되면 팔아야지. 전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다음날 거래될 때 팔고 나면 어때요? 나머지 돈이라도 받았다는 그 안도의 감에 마음이 휴 하면서 위로를 하잖아요. 경험 있죠, 여러분? 거기 고문당한 자리예요. 큰 손이 농락한 자리라고요. 이 자리. 여기서 눈 뜨고 여러분들이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세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돼. 내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은 참고 공부만 하면 큰 부자 될 기회가 항상 와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작은 돈으로 시장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이해가시죠? 큰 돈으로 하면 더 많이 저런 데서 빼니게 빠진다고 그러죠. 금액이 작으면 저기서 참을 수가 있어요. 금액이 크거나 융자를 받으면 도저히 못 참죠. 융자 받으면 누가 패줘요? 증권사가 때려주잖아요. 그리고 손절당하고 전재산 잃고 나도 왜 내가 돈을 잃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돈을 먼저 벌라고 하지 마세요. 공부를 먼저 하려고 그러세요. 근데 전부들 이렇게 얘기해 줄게. 초보자들이 들어와서 돈을 벌라고 그래. 애들 학교 보내면서 돈 벌어오라고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벌어요. 난 이렇게 얘기하죠. 주식시장에도 나이가 있어요. 경험이 많아요. 잡아요. 돈을 잘 번 명인들이 보면 다 연세가 많아요. 버핏 90,
앙드레 콘시도 95세 돌아가셨죠. 조지 소로스도 90 다 됐죠. 내가 조사해봤더니 뭐 증권사의 데이터를 봤는데 대우증권에서 60세 이상 사람들이 수익이 나더라. 젊을수록 더 많이 깡통 나더라. 젊은 애들 정신 차려. 주식시장은 젊은 애들하고 잘 맞질 않아. 성기를 부리고 욕심 부리면 어떻게 돼요? 뒤지게 터지죠. 네, 여기는 뭐 용서하지 않고 패잖아요. 그래서 이 패닉 속에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그렇죠 리시동님 알바 열심히 하셔가지고 10,000원씩만 저축하세요. 자 오늘 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10,000원씩만 저축해라. 이렇게 IMF가 오든 리먼 사태가 오든 폭락이 나오든 계속 우아래로 따라다니면 10,000원씩 저축해봐. 한 달이면 30만원이죠. 10,000원이 1,000만원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도 좋은 주식을 따라가면 1,000만원이 된다고요. 30년 후에는 나 오늘 커피하고 담배 안 피고 그 돈은 버리면 되죠. 근데 이걸 따라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버리는 자세야. 버리는 자세 쓰세요. 버리는 자세 니코로 주주를 한다. 주주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전부 뭐가 돼요? 단타로 하잖아요. 단타는 결국 뭐예요? 게임이죠. 주식시장에는 주주보다는 게임머가 더 많은 거죠. 예, 본인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래서 명상 많이 해야 돼요. 명상하면서 나를 들여다봐야죠. 여러분 부자 되는 거는 뭐죠?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공부해야 되는 건 뭐냐면 버리는 자세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성장성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도 여기서는 반도체가 따로 있었어요. 합병이 어디서 했냐면 여기서 한 거예요. 92년도에. 이쯤에 합병한 것 같아. 이때 합병할 때 얼마나 반대했다고 막 사람들이 막. 반도체는 완 적자였거든. 요새 쿠팡이 적자라고더만. 아주 삼성전자 저 초입에서 내가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꿈도 없었어.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이병철 씨의 부단한 노력, 그 다음에 인재들을 많이 동영하고 정부와도 친하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독보적으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다고 지금 삼성전자를 앞으로 30년에 잘 된다. 그런 보장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에 모두 꽂혀버리고 많은 사람이 삼성전자에 미쳐버리면 포스코 같이 그러면 이제 조정이 오겠죠. 자, 포스코도 보면 모두 꽂혀버렸잖아요. 예. 종목 고점에서 꼭 버핏이 버려요. 버핏이. 시세의 원리를 보면요. 다 이게 고점이라는 게 보여요. 시장의 언어로 포스코를 보면요. 버핏이 와서 홍보했잖아요. 대한민국에는 포스코밖에 없어. 난 포스코에 투자했어. 그게 시장의 언어란 말이에요. 참 좋은 얘기인데 지나보니 그게 상투잖아요. 그 얘기를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영감이 꼭지 팔려왔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야죠.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아모레 화장품 고점에서 회장님 나왔고 셀트론도 고점 되면 회장님 요새 강의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회장님 청와대도 가. 청와대도 옛날 조금 할 때는 청와대에서 불렀을까요? 안 불렀죠. 종목은 꼭 삼성전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런 것도 보면 170원짜리가 17,000원 10배 17만원 가면은 이제 1,100 가겠네요. 그죠?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게 왔다 갔다 합니까 여러분?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수익을 얻는 것은 이 고통을 견디고 교통을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수익을 받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오늘 시장의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시장의 언어가 이런 바닥에서는 나쁜 소리가 나온다고. 꼭지에서는 좋은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은 소리에 투자한단 말이에요. 나쁜 소리에 투자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주가는 이렇게 아주 많이 빠지기도 하는데 언제쯤 단계가 되면 빠지지 않고 그냥 계속 올라가기만 해. 이게 바로 굿도 그레이트한 종목들의 특징이죠. 이제 책이 나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랜빌이라는 사람의 생각이지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안 돼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의 언어 자체 그 다음에 시장의 그 패턴과 그것을 이용하는 큰손들이 생각이 달라요.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큰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주식에는 큰손이 있습니다. 장이 나쁜데도 주가를 더 주고 사는 그 큰손 그 바보가 아니잖아요. 팔 수 있기 때문에 올리는 겁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삼성전자 올라간다 그러면 금년 실적이 좋아진 거예요. 이제 연말에 뭔가 보여주겠다. 하이닉스도 보여주겠다. 뭐 이런 얘기죠. 이런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엔 다 도박이 들어있어요. 그건 본성이에요. 그 본성과 투자를 내가 제어해야 돼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